자, 천재노 2학기 1단원 두 번째 삶이 담긴 글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습 목표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쓰기 계획, 요게 중요하다. 바로 이게 쓰기 과정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익히면 됩니다. 자, 여기 앞면은 넘어갈게요. 패스. 자, 보겠습니다. 마음의 키가 자라는 행복 이렇게 되어 있고, 은서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을 살펴보자. 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니까 뭐 수필 종류가 되겠네. 자, 국어 시간에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거야.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볼까? 경험한 일 중에 의미 있는 일,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립니다. 나의 경험 중에서 글을 읽을 친구들이 공감하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골라야겠어. 그래서 모든 경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독자의 흥미와 관심, 공감을 고려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이제 은서구나. 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강아지를 키우게 된 일. 텔레비전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강아지를 입양함. 그 다음에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일.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름방학 동안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음. 그 다음에 버스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뛰어다닌 일. 하굣길 버스에 체육복을 놓고 내렸는데 고생 끝에 겨우 다시 찾음.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일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 의미 있는 경험이고, 되게 이제 자기 경험에서 이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야. 이렇게 해놨다. 그쵸? 예, 그래서 키를 키우는 것, 요것을 자식 글감으로 삼았습니다. 자, 은서가 글로 쓰려는 경험과 그 경험을 고른 이유. 글로 쓰려는 경험은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일이고, 고른 이유는 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키 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죠. 네, 다음 페이지. 자, 나의 경험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떠올려 볼까? 자, 무슨 일인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자, 떠올려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이 키를 키우기 노력되어 있죠? 요렇게 하는 것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생각 줄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자, 키가 작다. 가족들의 키. 엄마는 보통, 아빠는 작은 편. 쌍둥이 언니가 키가 잘한다. 또 키가 작았을 때 키 작은 서러움을 느꼈다. 초등학생을 오해받는다. 어린 동생이 반말한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렵다. 자, 키를 키워야 노력, 줄넘기, 우유 마시기, 스트레칭도 했었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네요. 마음의 키가 중요하다.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친구들의 조언, 농구, 멸치를 먹어라. 결과 키가 조금 자랐고, 마음의 키가 자랐고, 여기 이제 깨달음,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은서가 글에 쓸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고려한 점을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험과 관련하여 생긴 일과 그때의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았다. brainstorming. 경험의 과정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정리해 놓았다. 경험한 내용과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솔직하게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위에서 내용을 선정을 했으면 이제 뭐합니까? 개요를 짜야 된다. 개요를. 제목, 나의 키, 마음의 키가 자라는 행복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요거는 좀 빼기로 했어요. 그쵸? 예, 삭제. 처음, 키 작은 소름, 초등학생을 오해받음, 어린 동생이 반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 키를 키우기 위한 노력,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 쌍둥이 언니가 훌쩍 자라고 나만 키가 크지 않을 것 같아 두렵고, 그 다음에 키를 키우기 위해 실천한 방법, 하루에 줄넘기 1000개씩 하기, 와우, 많이도 한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먹는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뭐 우유를 마신다거나 멸치를 마신다거나. 자, 바른 자세를 걷기,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기. 자, 이거는 추가한 거다. 그쵸? 내용을 추가했고, 나의 노력을 본 친구들의 조언, 정수의 조언, 줄넘기보다 농구 효과적이야. 세영의 조언, 멸치를 먹으면 도움이 돼. 자, 이거는 주제하고 거리가 머니까 이제 삭제했네.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개요를 훑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했다. 자, 이제 끝부분 나의 깨달음,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지.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서가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내용을 참고하여 개요를 완성해보자. 자, 처음 부분에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어렵다. 어디 부분에요? 바로 이 부분. 예,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를 키우기 위해 실천한 방법. 우유 마셨죠? 우유.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는 이제 마음의 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키보다 마음의 키가 중요하다. 요게 깨달은 내용이 되겠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밑에 부분. 개요에서 은서가 추가하거나 삭제한 내용을 찾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추가한 내용. 중간 부분,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 전체,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키를 키우기 위해 실천한 방법의 새 항목인 바른 자세로 걷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이거를 또 추가를 했네. 그 이유는 키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 전체를 집어넣은 이유는요, 내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고, 바른 자세로 걷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기에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자 친구들의 조언은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 은서가 개요를 작성하면서 고려한 점 뭐가 있느냐? 경험과 깨달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제목을 붙였고요.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했죠. 그래서 뭐 나이키, 그거는 삭제. 앞서 떠올린 내용 중 주제를 전달하기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순서를 배치. 주제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초고 쓴 거죠. 글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마음의 키가 자라는 행복. 나는, 자, 나가 누구예요? 은서지, 은서. 내 또래보다 키가 매우 작은 편이다. 키가 작아서 느끼는 서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 툭하면 초등학생으로 오해받고 나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반말을 듣는 일도 많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에는 매번 의자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자, 이게 키가 작아서 겪은 서름이 되는 거고, 그래도 작은 키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점은 나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서름.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언니 키가 갑자기 쑥쑥 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도 모자란 키가 크겠지. 우린 쌍둥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잔뜩 기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키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결국 나는 언니와 무려 7cm나 키 차이가 나게 되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을 잃어버린 나는 나만 영영 키 작은 꼬마로 남을까봐 불안하고 걱정되었다. 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인터넷으로 키를 키우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방학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싫어하는 우유도 열심히 마셨다.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스트레칭도 매일 자기 전에 빼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했다. 길을 걸을 때에는 어깨와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했으며, 자, 스트레칭, 그리고 자세, 어깨와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 무엇보다도 나는 키가 자라고 있다, 쑥쑥 자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자, 그래서 윗부분, 중간 첫 부분에서는 키를 키우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실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그 결과 나는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키가 컸다. 하지만 키가 큰 것보다 더 뿌듯한 것은 내 마음의 키가 훌쩍 자랐다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지, 깨달음. 항상 쉽게 포기하고 작은 도전조차 겁을 내던 내가 어느새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만약 키가 자란 언니를 보며 마냥 부러워하고만 있었다면 나는 계속 언니와 나를 비교하며 마음의 키까지 더 작아졌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목표가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연속이겠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나가며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분명 빛을 볼 수 있다. 이 깨달음이죠. 자, 글의 주제 한마디로 보니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의 키 키우기를 새로운 목표로 삼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키는 여전히 작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점에 당당하게 서 있는 내 마음의 키는 절대 작지 않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쓰기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글감 정하기. 그래서 은서는 자신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 키 키는 거, 그리고 독자, 즉 친구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키 키우는 거였죠. 그 다음에 내용 마련하기. 즉 선정한 경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보며 글로 쓸 내용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개요 작성,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구성을 잡는 것을 개요 작성이라고 하고, 마련한 내용 중 글에 담게 적절한 내용을 골라 개요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지. 자신의 삶과 경험이 생생하고 진솔하도록 표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하자면 이제 고쳐 쓰기를 하나 넣어볼 수 있겠죠. 다 쓴 다음에 초고를 쓴 다음에 자기가 썼던 글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그거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은서의 글에서 공감이 가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읽고 느낀 점 친구들과 이야기하죠. 모든 활동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자, 아래 은서의 글을 읽고 나서 은서와 준수가 나눈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네 경험과 생각이 솔직하고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재밌게 글을 읽었어. 마치 내 이야기 같았어. 자, 내 이야기 같았다. 공감했다는 얘기다. 내 글에 공감했더니 기분이 좋은걸? 나도 우리 형보다 키가 작아서 늘 고민이거든. 키가 작아서 느끼는 서름이 정말 내 마음과 똑같더라. 특히 내가 여름방학 내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키가 자랐다고 하는 부분이 감동적이었어. 노력한 만큼 키가 크지 않아 속상했을 텐데 말이야. 처음에는 키가 크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요한 것은 키가 아니라 내 마음이더라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음. 이번에 글을 쓰면서 내 경험을 진지하게 돌아보니 한층 성숙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어. 자, 글쓰기 효과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 나도 네 글을 읽으면서 키가 작다고 속상해하던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너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어. 자, 글 읽기의 효과가 되겠죠. 나도 내 삶과 경험이 담긴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 꼭 써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 자, 중요한 거다. 글을 쓸 때 글쓴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고 한층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독자는 어때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할게요. 아까 요걸 뭐라고 한다고? 내용 마련하기인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넘겨봅시다. 쭉쭉 넘기고 평가 기준. 글을 평가할 때는 이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니까 당연히 삶과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했는가, 생각한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했는가. 자, 진솔이란 말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진솔 이렇게 말하고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잘 드러났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 이걸 뭐라고요? 수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필의 종류가 됩니다. 일기, 편지, 기행문, 수기, 자서전 이런 것들이 다 수필의 한 종류가 되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생각 모으기, 패스. 어휘학습. 자, 속담이 있네. 속담 한번 살펴볼까요?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으며 서로 오래 겪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른다. 예, 이런 속담. 자, 속담 내용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자, 요것은 무슨 일이든지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 예,
보통 우리가 조금 비하시키면 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먹는 거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알아. 이런 말을 쓰죠. 자,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뭐 젊어서 고생은 이런 말을 쓰죠. 초년 뭐 젊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그 고생을 달게 여기라는 말.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황에 맞는 속담 한번 봅시다. 함께 지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착하고 성실한 친구인 것 같다. 아까 뭐였죠?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 엄마가 명절 기차표를 많이 예매해 봤으니 너보다 표 예매를 더 잘할걸.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엄마가 근데 잘 모르신다. 요즘 티켓팅 예, 굉장히 어려운데. 예. 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선택학습이 되어 있네. 자,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의 성장 과정 이야기. 다음 드라마 대본을 읽고. 자, 글의 종류는 드라마 대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나리오라고 하죠.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슴슴한 그대. 자, 슴슴하다.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는 의미를 지닌 심심하다의 북한어. 앞부분 줄거리. 할머니의 손맛으로 운영하던 성태는 식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할머니 치매 때문에 손님이 점점 줄어든다. 어느 날 할머니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평양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고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성태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와 평양 음식 조리법이 담긴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한다. 와우. 요게 보물이지, 요게. 성태는 일기장에 적힌 평양 음식 조리법을 바탕으로 추억의 맛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된다. 등장인물 성태,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 국진, 성태의 단짝 친구, 할머니, 엄마, 아빠, 성태 가족, 담임, 성태 담임교사, 친구 1, 친구 2, 성태의 학급 친구. 자, 벌써 하강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보통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요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요거를 이제 씬 넘버라고 그래. 씬 넘버. 씬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장면 번호.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장면 번호가 필요하죠. 4화 씬 넘버 11 교실 낮. 무조건 찍고 엎어졌던 지난 시험과 달리 사뭇 진지한 얼굴로 문제를 푸는 성태의 태도가 달라졌네. 담임. 답안지는 뒤에서부터 걷어온다. 여기저기서 들려온 아이들의 한숨소리. 성태 얼굴이 하얘진다. 미처 답을 다 적지 못한 성태의 답안지를 무심히 가져간 친구. 성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망했다.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자, 씬 넘버 12 교정다. 교정은 학교 그 뜰 또는 학교 마당. 심란한 듯 터덜터덜 걷는 성태와 그 옆에서 자전거를 끌며 보조를 맞추는 국진. 우리가 하루 이틀이냐? 네가 무슨 갑자기 시험으로 충격을 받냐? 난 진짜 바본가 봐. 찍은 것보다 푼 게 더 많이 틀렸어. 이 기분을 네가 아냐? 치, 야, 나 할 말 있어. 땅이 꺼지다 한숨 쉬며 에휴, 바보 중에 상 바보다 내가. 나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 어디 가는데? 국진, 결국 못 참고 불쑥 뱉어버린다. 나 직업반 가. 지금 읍내 가서 접수해야 돼. 읍내? 시골이군요. 예. 큰 도시 학교는 아니었네. 뭐? 야, 들어봐. 직업반에 피부 미용학과가 있는데 그게 진짜 내가 꿈꾸던 공부인 거야. 너 10반 주연이 알지? 걔 얼굴 마사지를 딱 해주는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손끝에 전기가 딱 왔어. 내가 하고 싶던 게 거기 있었어. 거기가 뭡니까? 피부 미용학과. 국진, 한번 말을 시작하자 신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왜 신나요? 이게 자기 진로기 때문에 신나는 거지. 성태는 눈만 둥그레져 있다. 넌 그걸 왜 오늘 이야기하는데? 야, 네가 언제 말할 틈이나 줬냐? 요즘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학교도 따로 가고 내가 그렇게 고민있다고 말했는데 답장도 안 하고. 그건 내가 요즘 진짜 심각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고 할머니 치매 갔기 때문에. 어쨌든 축하해줘라. 자, 뭘 축하합니까?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된 것을 축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 좋겠다. 국진, 그 자식 웃는데 정말 행복해 보인다. 성태, 그런 국진이 부럽고 마음이 허전해진다. 자, 부러운 이유는 뭐야? 부러운 이유는 국진이, 자기 친구 국진이가
진로를 찾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았기 때문에 축하해주는 부러운 거고, 마음이 허전한 것은 뭡니까? 아직 자기 진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기 진로가 없어요. 다음. 하여튼 나 지금 빨리 가봐야 하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야, 간다. 갈게. 국진 자전거를 타고 쌩하게 교문을 빠져나간다. 성태 혼자 멍하니 서 있다. 자, 씬 넘버 12 교실 낮. 아침 자습 시간 또 졸고 있는지 엎드린 성태의 등. 보면 자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 할머니가 만든 연근 조림 조리법을 공책에 적고 있다. 요리에 흥미를 보였어요. 성태 혼잣말로 식초를 얼마만큼. 그러다 코를 킁킁거리는 성태.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린 채로. 야, 나국진 아침부터 불고기 먹었냐? 아침부터 배고프게 냄새 들고 왔어? 응? 말하며 국진이 자리 쪽을 바라보는데 국진이 아닌 다른 친구가 앉아있다. 너 진짜 개코다. 내가 불고기 먹은 거 어떻게 알았냐? 짝에게 야, 냄새나?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뭐니? 바로 성태가 또 냄새에도 후각에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요리에 좀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이죠. 국진이는 이제 교실에 없다는 것이 생각나서 허전해지는 성태의 표정. 대답 없이 그냥 뒤돌아 할머니 일기장을 뒤적여본다. 아, 맞다. 온반. 할머니 정신 있을 때 온반 조리법 물어볼걸. 아, 온반 조리법. 이때 성태의 볼을 잡고 일으키는 담임. 또 자냐 또 자.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 자긴 누가 자요? 저 앉았어요. 아이고 그러셔. 교문실로 와. 진로계획서 전교에서 너 하나 안 낸 것 같다. 꼬집힌 볼을 문지르는 성태. 느릿느릿 일어난다. 자, 씬 넘어 19 식당 낮. 식당 탁자에 엎드려 졸고 있는 할머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잠시 후 부모님이 웬 손님들과 들어온다. 졸고 있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며 어머니, 우린 식당 할 것도 아니고 펜션 토론 좀 좁나? 부동산 중개인. 손님, 뒷마당이 있어서 펜션 토론은 아주 딱 맞습니다. 게다가 지하수가 연결돼 있어서 이만한 데 없어요. 이때 성태가 화장실에 나오면 그거 지하수가 아니라 수맥인데?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식당 팔리는 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거죠. 수맥이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숙박업소 사람 잠자는데 수맥이 있으면은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들어가 있어. 아빠 난감한 표정을 짓자 손님과 부동산 중개인도 황당해하며 성태를 본다. 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가게를 나가는 손님과 뒤따라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 엄마 아빠 성태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오성태.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온반 세 그릇. 아빠 엄마 할머니 앞에서 성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길장구 지지개, 행배고리 고추장찜, 칠색 송어찜, 그리고 이 평양 온반 다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걸 네가 했다고? 고등학생 네가? 야, 식당이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얘가 진짜 오냐오냐니까 끝을 모르고 왜 이래? 일단 먹어봐요. 먹어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먹어보나 마나? 나 한 번만 좀 믿어줘요 좀. 나 지금 용기 완전 왕창 낸 거거든. 그때 할머니가 먼저 입가에 웃음을 가득 띈 채로 온반을 먹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못 믿어온 듯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 아빠가 일단 한 수저 떠본다. 쩝쩝 입맛을 다시는 아빠. 꽤 맛있다. 표정을 보더니 엄마도 한 수저 입에 넣는다. 사이 한 그릇을 모두 싹싹 비운 할머니와 엄마 아빠. 아빠는 이마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혔다. 아니 맛있게 먹었어요. 요리가 아주 잘 된 거야. 아빠 마지막 국물까지 쭉 들이켜는. 야, 이거 아빠가 어릴 때 먹던 맛이네. 자, 어릴 때 먹던 맛이니까 뭡니까? 할머니가 해주던 것과 맛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맛있네 춘보가. 네? 어머니 맛있지? 응. 네 형들이 들어오기 전에 날래 먹으라. 다 먹으라. 할머니 말씀에 놀라는 아빠 엄마. 자, 그래서 성태가 해온 온반을 먹고 아빠가 맛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할머니가 반응을 해서 옛날 어떤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우리 막냉이가 만나 형들한테 뺏기게 하니 실컷 못 먹잖네. 날래 먹으라. 엄마가 오나 안 오나 봐둘 테니까 다 먹으라. 어머니 아빠 눈물이 핑 도는지 눈을 껌뻑인다. 내래 춘복이를 위해서라도 장사라도 해야겠다. 먹는 걸 제일로 좋아하는데 집에 그냥 먹을 거이 늘 이렇게 모자라니 내가 미안하잖네. 인자하게 아빠를 보던 할머니 눈빛이 어느새 또 멍해진다. 또 이제 기억, 또 치매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얼른 어머니 저 한 그릇 더 주실래요? 벌써 다 먹었어요. 인 길에 잠깐만 기다리라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간다. 엄마가 놀라 따라 일어나는데 성태가 엄마를 잡는다. 엄마 괜찮아. 내가 냄비에 육수 다 만들어놨어.
찾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 엄마, 할머니는 눈 감고도 주방에 뭐 있는지 다 찾아. 아, 그건 그래. 자, 요거는 이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식당에서 있던 모습을 성태가 본 거죠. 주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달걀락 소리에 마음이 놓이는 성태와 엄마, 아빠. 자, 씬 넘버 20, 식당 앞밤.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고 앞장서자. 곧 이 엄마도 따로 나온다. 불이 꺼지는 식당. 마지막으로 나온 성태가 식당 문을 잠근다. 성태야, 얼른 와. 홀로 잠시 서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던 성태. 문에 붙은 임시 휴업 종이를 뗀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성태가 요리를 계속 할 겁니다. 씬 넘버 21, 성태 집, 성태 방, 밤. 책상 위에는 계속 들고 다녀 꼬깃꼬깃해진 진로 계획서가 놓여 있다. 성태, 뭔가 결심한 듯 두꺼운 펜을 꺼내 들더니 전에 써놓은 가업 승계라는 글자 위에 한 번 더 꾹꾹 눌러가며 가업 승계라고 적는다. 자, 이 가업은 집안일, 집안사업. 승계라는 말은 이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기가 이제 할머니의 이 식당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태의 변화 성장 과정 한번 볼까?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한 국주인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랬다가 할머니를 위해 요리를 만들면서 요리사라는 꿈을 찾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글은 드라마 대본이에요. 드라마 대본. 성격, 현실적, 사실적. 주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한 성장. 특징, 진로를 고민하는 10대의 심리가 생생하게 나타났다. 인물이 진로를 찾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변화를 살펴보자. 성태가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자. 자, 진로계획서 전교에서 너 하나 안 낸 것 같다. 자, 아직 자신의 진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건 아마 거의 이제 마음이 요리하는 쪽으로 가업의 승계를 이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붙인 거죠. 성태가 자신의 꿈을 찾게 된 계기를 정리해 보자. 자, 할머니를 위한 평양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고 이런 덕분에 요리사라는 꿈을 찾게 된 겁니다. 자, 꿈을 찾기 전과 찾은 뒤 성태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자. 자, 원래 사람이 목표나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요. 그러다가 목표와 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다가 차차 생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뭐 글을 책을 보게 되고 자료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패스. 꿈을 찾는 방법.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낄까? 게임.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럼 왜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지.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역할을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한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게임에다가. 자,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애는 탱커 역할을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딜러 역할을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힐러 역할을 좋아할 거예요. 탱커 역할을 하는 거, 탱 역할 좋아하는 애들은 주로 어떤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남들을 이끌고 방향 길잡이하는 역할이니까. 딜러는 뭡니까? 적의 피를 쭉쭉 빨아먹는 거니까 또 효율성, 이거를 많이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기획, 뭐 이런 쪽으로 좀 뭐랄까 그런 성향이 보인다는 얘기죠. 힐러는 뭐 당연히 타인을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뭐 사회봉사나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게임의 인물, 게임의 역할은요, 사람의 어떤 인격, 성격, 성향,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뭐 죽이고 깨 부셔서 재밌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내가 이걸 왜 좋아할까? 그걸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꿈,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 2, 경험을 바탕으로 라디오 사연 쓰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동에 사는 김세미입니다. 제가 겪은 재미있는 일을 소개할게요.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운동화를 사러 나갔어요. 이것저것 구경해도 오빠의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들른 매장에 딱 하나 눈에 띄는 운동화가 있었어요. 오빠는 점원한테 치수를 물었지요. 이거 255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점원이 약간 곤란해하면서 말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아동용입니다. 오빠는 1시간 넘게 돌아다니다 겨우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아동용이든 뭐든 상관없다 싶어서 말했어요. 아니요, 발에 맞으면 살게요. 255 치수 신어볼게요. 그러자 점원이 아무래도 걱정된다는 듯이 하는 한마디. 저 불빛이 나도 괜찮겠습니까? 불빛. 이게 애들 신발 신으면 이렇게 삐약삐약 이렇게 불빛 나잖아요. 아, 근데 아동용인데 신발 치수가 255. 불빛 나는 신발인데 좀 크네요. 예, 요런 라디오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자기가 경험했었던 일을 글렀었죠. 자,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할까요? 도전, 송장 노래 부르기, 패스. 단원,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단원 정리제 하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내용들 질의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원 설명, 읽기, 설명은 아니고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 끝.